제목 결혼기념일.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전, 민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들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내 수현의 얼굴이 여전히 눈부셨다. 오늘은 그와 그녀의 25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자 그날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다. 수현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이었다. 긴 병상 생활 끝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호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달랐다. 오래전 수현이 그에게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결혼기념일엔 꼭 꽃 한 송이만이라도 준비해줘요. 그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항상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다. 결혼기념일마다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 대신 민호가 직접 고른 꽃 한 송이로 충분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민호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우산을 챙기고 근처 꽃집으로 향했다. 빗속에서 걷는 길은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수현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소용돌이쳤다. 처음 만난 날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까지. 꽃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가게 안엔 색색의 꽃들이 가득했고 민호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다 문득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카라 한 송이를 골랐다. 특별한 날인가 보시네요. 꽃집 주인이 말을 걸었다. 네, 결혼기념일이에요. 아내가 참 좋아했던 꽃이라서요. 민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카라를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환한 미소 같았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식탁 한가운데 꽃병을 두고 카라를 정성스럽게 꽂았다.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어 둘의 결혼식 때 틀었던 음악을 재생했다. 거실 가득 울리는 멜로디 속에서 민호는 수현과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현아, 네가 없는 결혼기념일은 좀 쓸쓸하지만 그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꽃은 준비했어. 네가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꽃병 옆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수현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흔적과 약속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소박한 약속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약속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도 그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힘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다. 제목 길 위의 선물. 늦가을의 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은혜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나섰다. 차분한 공원의 풍경은 늘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무슨 소리지? 벤치 옆 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기의 울음 같았다. 은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어쩌다 이런 곳에. 은혜는 당황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급히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멈칫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애처로워졌다. 은혜는 망설이다. 결국 담요를 걷어 아기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아기는 더 크게 울었다. 은혜는 한 손으로 아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도착해 아기를 보호소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은혜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제가 잠시 돌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잠시 은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아기를 작은 이불로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그런데 우유를 병에 따라 건네는 순간 아기가 힘없이 우유를 빨기 시작했다. 작고 여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존재가 세상에 혼자 남겨질 수 있을까? 아기와 함께한 첫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기가 밤새도록 자주 울었고 은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기의 울음소리에 익숙해졌고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기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혜는 경찰로부터 아기의 임시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보호소로 아기를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은혜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내가 이 아이를 보내야 할까?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은혜를 보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있던 불안을 녹여내렸다. 넌 내게 우연히 온 선물이야. 그런데 이제 널 보내야 한다고? 은혜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로 품기로 한 것이다. 입양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느 날 은혜는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처음 아기를 발견했던 그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너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 삶을 바꿔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아기는 은혜의 손을 꽉 잡고는 자그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우연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사랑과 책임은 선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사랑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고운 여인. 산골 마을 끝자락 오래된 대나무 숲 옆 작은 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소의 영감이라 부르며 다가가길 꺼렸다. 늘 찌푸린 얼굴로 누군가를 멀리하고 조용히 자신의 땅을 가꾸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의 작은 장터에선 늘 소문이 돌았다.
고운 여인이 그 집을 드나든다더라. 사람들은 그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도대체 누가 그 외로운 집에 찾아가는지 궁금해했다. 사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젊은 여인 소연이었다. 그녀는 매주 할아버지 집에 들러 깨끗한 옷가지와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넸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멀리하는 할아버지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웃음을 잊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불편한 듯 그녀를 쫓아내려 했지만 소연의 꾸준한 마음은 결국 그의 마음속 얼음을 녹여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당신께 큰 신세를 졌어요. 그 빚을 갚고 싶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난 너희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소연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린 시절 당신이 배고프던 저희 가족에게 쌀 한 되를 나눠주셨대요. 그 덕에 어머니는 저를 굶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사소하게 베푼 친절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는 구두소의 영감이 아니었다. 장터에 나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푸근한 어르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꾼 고운 여인을 이야기하며 미소 지었다. 작은 선인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인은 또 다른 선의를 낳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